어제 국회 열렸는데 추미애 장관 수사 지시에도 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역 당국의 의견이 만약에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하게 되면 숨어버린다. 그 대상자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여정 박지훈 변호사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요.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뚱커벨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볼까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5일 바로 오늘이죠.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 환자 수는 5,7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6,000명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고무적인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완치 판정자가 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88명의 격리 해제됐더라고요. 88명의 환자가 88명. 격리 해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제는 이 시간에 41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격리자가. 근데 두 배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신규 환자 추이가 계속 5,600명씩 늘어왔는데 3일째 감소하면서 엿새 만에 400명대까지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했던 대로 분석을 한 대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가 고비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월 16일 날이 대구 신천지교회 마지막 예배 본 날이라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 네. 잠복기 2주가 지난 3월 초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또 400명대로 지금 확진자 수가 이제 줄고 있다는 거. 주춤합니다. 네. 배 수장 얘기한 대로 상당히 고무적이다. 네. 자, 박재민 변호사,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공급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마스크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 관련해서 대책을 새롭게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마스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네.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 중복 판매를 못하게 하고요. 네. 또 외국으로 수출까지 금지. 막겠다. 아주 근원적인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UDR 시스템을 이제 활용한다는 그렇죠. 건데. DUR. DUR. 죄송합니다. DUR. DUR. 예. 죄송합니다. 아니, DUR. 예. 대장님. 틀릴 수 있죠. 틀려도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약국에서 이제 네. 판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중복 판매를 이제 네. 금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일각에서는 국민이 필요 이상으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의 분석인데요. 이 마스크 관련해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책 불만도 있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여러 곳에서 사는 현상도 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중복 방지 시스템이 구해지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또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언제 그렇죠. 또 마스크를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되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좀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사재기를 하는 이런 것도 좀 방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인터넷 공간에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빨아서 쓰거든요. 삶아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네. 괜찮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도 여기 스튜디오에 출연을 네. 해가지고 네. 얼마든지 재활용이 된다. 소독만 잘해서 쓰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 여기까지 하고 미주하고 유럽의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란, 이탈리아, 우리나라, 뭐 중국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107명이 됐습니다. 예. 확진자도 3,000명이 지금 넘었었고요. 아마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지금 많은 상황이고 이탈리아 인근의 프랑스라든지 일로 다 지금 번져가는 양상이거든요. 예.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그러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망자,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또 뭐 세계 최대 관광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탈리아가 이 팬데믹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우려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 이탈리아는 또 입국 금지를 했던 나라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중국입국 금지. 아니, 여러 나라. 여러 나라에서 그럼에도 이탈리아 중국을 입국 금지. 포함해서 예.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입국 금지 논란이 있는데 입국 금지를 일찌감치 했던 이탈리아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고 거의 3배 정도가 되고 있고 예. 확진자가 우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자 수는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염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치료가 잘 되고 또 방역 대책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냐도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지금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해서 비판할 일은 아니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동에서는 이란의 확산세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란. 그래서 이란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재기 하면 극형의 교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태리 뭐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가보셨죠? 여기 이태리는. 네. 못 가보셨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 네. 이태리 가면은 이태리 타월이 있게요, 없게요? 네, 그 질문일 줄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거는 뭐 경상도에 많이 있어요. 이태리 타월이 네. 네, 이게 발명품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 1967년에 부산에 네. 한일 직물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 때 밀 때 쓰는 수고. 근데 왜 이태리 타월이라고 그랬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실 있잖아요, 원사. 아. 그거를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태리 타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게시판에 문자 들어왔는데 뭐라고요? 이런 살 그분이신데 정말 옛날 그만해라. 네. 지금 배 소장님 그런 문자 안 왔는데 어디 있어요, 그런 문자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자,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왜 빨리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네. 추미애 장관과의 또 갈등까지 빚는 모습인데요.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빨리 압수수색 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전국 501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 자동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어봤더니 네. 거의 10명 중 9명이 가깝습니다. 86.2% 수색해라. 예. 대구 경북에서는 95.8%가 수색해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0512님인데 저도 면 마스크 사서 빨아 쓰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저하고 같은 방법을 쓰시고 계시네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추미애 어제 국회 열렸는데 추미애 장관 수사 지시에도 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역 당국의 의견이 만약에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하게 되면 숨어버린다. 그 대상자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해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벌써 숨어 있어요.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병에서 예컨대 뭐 그런 상황이라면 낙인 이런 것 때문에 숨어버리니까 방역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말은 맞는데 지금 신천지는 영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거 찾아내는 방법은 강제 수사 빼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명단 확보인데. 그렇죠. 그럼 정확한 확보를 명단.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임의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그 힘겨름을 예.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 사건까지 좀 영향을 확대되는 미치는 상황이 거 아닌가. 네. 저는 이거는 좀 검찰이 정말 좀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분들이 아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표창장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네.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표창장이 중요합니까? 코로나가 중요합니까? 코로나가 중요한 코로나죠. 거죠. 얘기만 할게요 그냥. 그래요. 자, 어제 그 숨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박경께서. 어제 제가 기사 보니까 왜 한 경찰에서 그 숨어 있는 신천지 교인들 찾으러 다니잖아요. 어제 어떤 교인을 찾았더니 네. 골방에 숨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시켰더니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빨리빨리 저 명단을 확보해서 이것도 골든 타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늦었죠. 이게. 아니, 방역은요 협조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협조를 안 하려고 하고 교리 자체가 안 되는 거라면 공권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추미애 장관하고 어제 법사위 열렸는데 그거 네. 보셨어요? 장제원 의원하고 이 장제원 의원이 추미애 장관 향해서 거칠게 언사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일이었는데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취임 이후에 검찰 인사도 논란이 됐고 수사 기소 논란도 있었고 또 공소장 공개 거부 등을 열거하면서 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이 여왕이냐 이렇게 네.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비판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추미애 장관은 또 여상규 위원장을 향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했지만 또 여 위원장은 뭐 짧게 네. 짧게 답변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그래요.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 특히 저 대구 경북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아닙니까?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검찰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좀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올렸습니다. 네. 우리 헌법상 검찰만이 영장 청구의 주체입니다. 근데 반려를 해버렸거든요 중간에서. 네. 사실은 경찰이 올리는 거는 대부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좀 연장선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꾸 검찰은 뭔가 다르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생각하고도 다르고 법무부 장관하고 다르고 네. 또 경찰하고도 다르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두 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 좀 해자고요. 네. 총선 앞두고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화제인데 다들 청취자분들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줄래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대해서 뭐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서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유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서신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물론 다른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까지 힘을 합쳐 달라. 네. 사실상 선거에서 보수가 똘똘 뭉쳐 달라.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를 심판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읽히는 옥중 서신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그래서 이제 무겁당도 열심히 히말라야에서 선거운동 지역구 관리 잘하고 있죠. 지금 뭐 눈 날리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지역구가 어디죠? 알래스카로였었나? 네, 알래스카였습니다. 네. 알라스카 춥습니다. 예. 연어만 먹고 있더라고요. 추워요. 예. 아니 그래서 곰입니다. 저도 곰 저에. 뚱커벨한테 네. 서신을 하나 써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도 서신이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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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지금 뚱커벨한테 읽어보세요. 낭독해보세요. 네. 치중 서신인가요? 네. 무겁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가볍당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길.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닌 월세지. 3월 5일 최일구 앵커. 네.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무겁당하고만 해야지 저 뭉쳐야 됩니다. 가볍당하고는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서 깨알같이 또 최일구 앵커 자신의 노래를 광고하는 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옥중 정치가 선거 개발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애매하긴 해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뉘앙스인데 뭐그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또 표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거는 낙선시키게 할 목적 아니면 당선시키게 하는 거 그런 거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게 선거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서신만 봤을 땐 좀 애매합니다.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요. 밑줄 짝 쳐야 되겠네요. 이걸 밑줄 한 100만 개 정도 치는 게 선거법에다가 별 예, 공직선거법 별은 몇 선거법 별 1000만 개 정도 1000만 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선거법이요. 지금 만약에 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옥중 서신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명확하게 당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네. 누구 후보자가 뭐 된다든지 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좀 명확하게도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옥중 서신이 어때요?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적폐청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반응이 있는 만큼 중도층 유권자들은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보수층 또 유권자 사이에서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고 또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 보수 정당이 보수 세력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또 부분적 효과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네. 실형도 선고받았고요. 30년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뭐 바람직하냐. 뭐 그래서 뭐 여당이나 법률권에서 뭐 비판하는 상황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썩 반기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일부 반기는 쪽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중도층을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얘기들이 좀 반반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탄핵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네. 선거 개입을 절대 묵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의당 대표도 대표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총선 앞두고 지금 이 비례연합정당 이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어제 정의당 윤서아 원내대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실제 정부 여당이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려가 크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되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 개혁의 본령을 관통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윤서아 원내대표 이야기는 뭐 100% 반대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길은 열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의당으로서도 상당히 난망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대로 고집하게 되면 고스란히 비례대표 이 선거법 개정의 이 효과를 미래한국당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꼼수 정당이다. 또는 불법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명분과 현실 사이. 그러니까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되면 기껏 4+1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그 과실은 미래한국당이 다 가져가는 셈이 되는데 또 정의당도 그렇다면 그대로 넉넉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좀 이 동참은 해야 되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시민단체나 이 또 진보 개혁 세력에 그런데 그러자니 또 정의당의 명분이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명분과 현실 사이 고민이 묻어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 임박하고 더 좀 절박한 상황이 되면 손을 맞잡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이 스케줄대로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선거 한 달 전까지 공천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빡빡합니다. 3월 16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예, 그러면 다음 주까지 그 이번 주에 창당도 하고 네. 창당- 이번 주에 해봐야 뭐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얼마 안 금요일이고. 남았잖아요. 시간이 창당도 없어요. 하고 뭐 창당하려면 발기인데 이런 거 다 해야 되고요. 예. 한 다음에 공천 작업까지 3월 16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되게 촉박하고요. 그래요.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의견을 모아야지만이 그래야만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PD를 내서 좀 창당을 하든지 네네네. 말든지. 이른바 미래민주당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 시간의 문제.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퀴즈 내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지금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4.15 총선에서 보수 결집을 주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법의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어서 이 법의 제18조와 제60조에 따라서 선거권이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이 법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지원 변호사 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 법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옥중 서신 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선거가 다가오니까 무슨 법? 법 전문가? 무슨 법이죠? 공직 뭐뭐법. 네, 아. 좋습니다. 공직은 빼도 돼요. 예. 예. 공직 세 글자죠. 뭐뭐법. 공직 빼도 됩니까? 예, 그냥? 빼도 됩니다. 자, 4월 15일은 선거일입니다. 예.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승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